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하며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사거리 8,000km에 달하며 탄두 중량이 9톤에 이르는 강력한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된다면 대한민국은 전략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있으며 최신형 현무-5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요격이 불가능한 수준의 회피 기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한국군이 보다 강력한 방어 및 공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여 다른 강대국들과 대등한 전략무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상에서만 발사할 수 있었던 미사일이 현재는 해군과 공군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되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과 핵잠수함에도 탑재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해양 및 공중전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속적으로 현무 미사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현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0톤 이상으로 증대하고 사거리를 더욱 연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현무 미사일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 유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의 개발은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된다면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군사적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현무 미사일의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천 발의 현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군의 전략적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로켓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강력한 미사일 강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현무-5 미사일의 개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무기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현무-5 미사일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있던 지난 10월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역대 최대 고도 7,000km 이상과 최장 비행시간 1시간 26분을 기록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으로 풀이된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인지시키기 위한 도발이었던 것이다. 실제 미소냉전 시대 첫 등장한 탄도미사일은 핵과 함께 가장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가진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대륙을 오갈 정도의 긴 사거리의 탄두 종류에 따라 상상 초월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은 최신의 로켓 기술을 활용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코 발발해선 안 될 전쟁이기에 상대 측의 무력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애초에 시도조차 못하게 막기 위한 목적으로 탄도미사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에 따라 검은색 위쪽 삼각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검은색 위쪽 삼각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검은색 위쪽 삼각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검은색 위쪽 삼각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로 구분된다.
한국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SRBM에 해당하는 현무-5 미사일을 공개했으며 양산 계획을 밝혔다. 현무-5는 핵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해온 무기로 전 세계적으로 고중량 탄두를 탑재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현무-5의 벙커 관통력은 소형 전술핵 미사일에 버금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무-5의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따라 검은색 위쪽 삼각형 600km, 6톤, 검은색 위쪽 삼각형 300km, 8톤 등으로 현무-4보다 줄어들었다. 단, 한반도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 후방에서도 평양 타격이 가능한 정도의 사거리는 확보한 상태다. 또한 현무-5는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사거리 3,500km 급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무-5의 관통 능력은 100m 이상으로 전해지며 이는 북한 지역 내적 지하 벙커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는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으며 발사관의 길이는 약 18m로 추정되고 있다. 발사관을 탑재한 차량의 바퀴는 구축이며 발사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사 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런치 방식이 적용됐다. 콜드론치는 점화된 상태에서 발사되는 핫런치와 달리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밀어낸 뒤 공중에서 점화되는 방식으로 발사관과 차량에 전해지는 충격이 적어 장비 손상이 덜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강 미군이 보유한 미니트맨 3는 자국 군대의 명성을 이어받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로 꼽힌다. 미니트맨 2위 개량형인 미니트맨 3이 세계 최강 칭호를 받는 것은 우선 다탄두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다탄두 미사일은 동시에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또한 미니트맨 3는 고체 연료 로켓으로 만들어져 사격 신호 후 약 1분 만에 발사할 수 있다. 미니트맨 3의 길이는 길이 18.2m에 육박한다. 또한 미니트맨 3는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으며 사정거리는 14,000km에 달한다. 미니트맨 3의 맨 앞부분에는 열핵폭탄, 수소폭탄, 이 내장된 MK-22 혹은 MK-21, SERV 제도립체가 탑재된다. 정해진 임무에 따라 하나 혹은 세 기의 제도립체가 장착된다. 그 안에 있는 W78과 W87 핵탄두의 위력은 335에서 300킬로톤에 달한다. 이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인 15킬로톤과 비교하면 20배 이상의 위력을 지녔다. 러시아는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 핵탄두 보유국이다. 그런 러시아를 대표하는 탄도미사일이 사르맛이다. 사르맛은 메가톤급 핵탄두 15발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ICBM이다. 당초 러시아는 사르맛을 2009년부터 개발해 2018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개발 및 양산 과정에 차질이 생겨 지난 2023년부터 실전 배치했다. 탄두 중량이 10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르맛의 최대 사거리는 18,000km. 속도는 마하 20.7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르맛의 길이는 36m, 폭은 3m, 중량 200TU로 추정되고 있다. 사르맛은 오브젝트, 4200이라 불리는 신형급 초음속, HGV 음속의 5배 이상. 탄두를 탑재해 세계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며 미사일 분리 후 자체 경로를 따라 비행할 수 있다. 러시아 국방부 측은 사르맛은 다양한 궤도로 비행해 방위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종래 북극 경유에 남극 경유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사르맛의 핵탄두 위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0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개발 관련 북한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한국이 위력적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확보할 경우 중국 주요 도시가 그 사거리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자국의 ICBM 기술력이 여전히 한국을 앞서고 있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둥펑-41이다. 둥펑-41은 중국의 최신형 ICBM으로 1986년에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2012년에 발사 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둥펑-41은 고체 연료 추진식 도로 이동식 ICBM이다. 둥펑-41의 사거리는 12,000km로 예측되며 14,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다. 또한 둥펑-41의 최대 속도는 마하 25에 육박하며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둥펑-41의 목표물 명중 오차율이 120m 이하로 파악되고 있다. 그로 인해 기존 둥펑-31A 300m에 비해 더욱 정밀한 타격이 가능해 핵미사일 발사장과 지하 엄폐물 등을 타격하는 주요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둥펑-41은 액체 연료식으로 고정된 발사대를 이용하는 둥펑-5와 비교했을 때 보다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므로 레이더 추적이 쉽지 않고 위성으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핵우산에 의존할 것인가? 자체 핵을 개발할 것인가? 국산 LLM은 생존의 문제.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KOSA 회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산 거대 언어 모델 LLM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AI, 특히 LLM을 단순한 기술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LM은 AI의 한 형태로 텍스트 기반의 작업에 특화된 모델이다. 그는 LLM을 문화적 언어적 주권과 직결된 도구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자체 LLM 확보에 실패한다면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K-팝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왜곡돼 빅테크 기업의 관점으로 세상이 재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 사례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라는 질문에 분쟁 지역인지, 한국 영토인지 어떻게 표현될지의 문제라며 이것이 LLM-2 핵무기와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국 등 해외 국가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위험성도 경고했다. 조 회장은 글로벌 AI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나 기업의 수장이 어느 날 우리 LLM 쓰는 사람은 이라며 특정 조처를 한다고 상상해보라 면서 기술 종속의 위험성을 피력했다.